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건지 제가 요즘에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건지 아무튼 내일 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은 휴식 잘 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분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스튜어트 알도라티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리플사 법률 고문입니다. 이분 이제 메시지를 예전에 제가 같이 올린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분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은 금융 서비스 규제 관련 전문 지식이 무려 30년이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경험이 있고 글로벌 로펌에서 재판 관련 변호사를 일했습니다. 이분이 리플사에 고용된 가장 큰 이유는 리플사가 그동안에 계속 연구를 했던 블록체인 관련 법률하고 규제 관련을 준수하고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고용이 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최근에 많이 알려진 제레미 호간 변호사, 제임스 필란, 그리고 존 디튼 변호사님 경우 현재 이제 일반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지만 이분은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뭐 격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저는 더 레벨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금융 서비스 변호사고 과거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HSBC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최고로 영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분 특징이 대외적으로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편이신데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은 2015년에 미국 정부는 XRP를 버추얼 커런시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 말한 인더스트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건데 암호화폐 산업은 결국 마땅히 받아야 할 명확성, 클래리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에요. 굿바이 하위 테스트, 헬로 리플 테스트. 이게 직역을 하면은 잘 가세요 하위 테스트, 안녕하세요 리플 테스트. 그러니까 이 말이 요게 말하는 게 지금 방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결국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뭐죠? 테스트를 걸쳐야 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엔드 게임이 결국 암호화폐에는 현재 지금 걸린 소송 리플 케이스가 하나의 큰 케이스로 결국은 미래 암호화폐 산업의 큰 틀 규제를 만드는데 명확성도 만들고 지금 리플사가 모든 암호화폐 소송과 스탠다드 관련 법을 만들어 간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랜드마크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리플 XRP가 이번 소송에서 명확성과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XRP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투기적 가치, 미래적 가치, 그리고 실제 유스 케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2017년도에 보여준 올타임 가격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게 말이 나온 지 좀 됐는데 리플 고문 제 변호사 법률의 제 인사이트에서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스파크 에어드롭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건데요. 토랩스에서 공유를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는 spark.toolabs.com 여기 믿을 수 있는 링크예요. 그래서 여기를 치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체크 스파크 클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 본인 그때 받았던 그때 그 주소 스파크 에어드롭 신청한 주소를 치시면은 얼마 받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아까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툴이 일반 거래소, 시파이 거래소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레저 같은 거 개인 지갑으로 받으시는 분들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일반 거래소에서 받으신 분들은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이제 받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게요. 여기 앞에 스페이스를 남겨두면 안 돼요. 저도 처음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랬는데 그 주소 복사할 때 여기 앞에 스페이스가 있었더라고요. 스페이스 만들지 마시고 처음부터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흰머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살짝 이제 놀리는 뉘앙스인데 자리에 앉으세요 디렉터 흰매씨,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내번 판사님이 성향상 일단은 흰매는 어쨌든 간에 법정에 부를 것 같다 제 의견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이제 흰매는 법정 소환 신청이
허가가 된 상황인데요. 이제 다 조금 뒤에 가서 다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판사님이 리플사 손을 들어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시면은 잠깐이었지만 hitman이 트위터 그 트렌딩에서 20위에서 16위까지 15분 동안에 이제 4개 단위나 상승한 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의 경우는 이번에도 일반 그 전화 라인 듣는 거 있잖아요. 4,000명이 이제 맥스였는데 맥스다 꽉 찼다. 이제 관심도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 디튼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4번 판사님이 자기가 이때까지 100명이 넘는 판사 앞에서 서봤지만 가장 샤프한 똑똑한 죄송합니다. 판사님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ICO라든지 그 SEC에서 법정에 섰던 그때 맡았던 판사님들 보면은 4번 판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사건을 맡는 거는 이 케이스를 리플 소송 케이스를 맡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산업이라든지 리플사 그리고 리플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운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hitman이 예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 founder of the Ethereum 비탈릭이랑 만났던 게 정황상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드릴 거고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비탈릭 좋아하는 그 무지개색 옷 예쁘다고 칭찬해 준 건가요? 그리고 이제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이 한 8분 정도 되는 이번 hitman 소환권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내용으로 내용이 조금 지루하거나 집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전 SEC 디렉터 hitman은 2018년에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반언을 했는데 그 연설 일주일 전에 비탈릭이랑 만나고 거래소 관계자랑 만나서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황상 뒤봐주기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리플사가 현재 주장하는 페어 노티스 디펜스 그 공정 고지 부분에서 SEC가 불리해지는 거랑 연결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더리움 파운더하고 만나고 거래소들까지 만나서 이더리움은 그린라이트를 줬잖아요. 그쵸? 근데 리플사는 표현적으로 그렇지만 거의 구걸하듯이 계속 우리한테 명확성 규제를 달라 그랬는데 8년 동안 그린라이트도 주지도 않고 거래소 관계자가 XRP 리스팅 해도 되냐? 근데 그 부분에서 대답을 안 했어요. 공정한 고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은 SEC가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그 공정한 공지 부분에서 리플사가 이기면은 이 판결은 자동적으로 그냥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hitman이 어쩌면은 이 소송에서 다시 이제 엑스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전화 회의에서 그동안에 그 SEC 변호사라고 계속 나왔잖아요. 이름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 테네이로 변호사 맞죠? 테네이로인데 이제 다른 변호사가 이제 오늘 그 전화 회의에서 나왔어요. 테네이로 변호사가 아무리 해도 이번 리플사 케이스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나 이번 케이스에서 빠질게.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판사님이 19일에 hitman을 소환한다 그러니까 리플은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SEC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중2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판사님이 허락하신 판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평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SEC가. 그러니까 단어 중에 뭐가 있었냐면 evaluation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단어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지 쓸 때 하는 그 평가 있잖아. 평가 테스트라든지. 근데 SEC가 이번 그 판사님 내린 그 소환 판결에 대해서 evaluation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판사님이 소환 신청을 허락까지 했는데 이 타이밍에 항소하는 건 상당히 레어 케이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항소 기준 맞추기도 뭐라 그랬지? nearly impossible? 뭐 그랬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음모론적으로 보자면은 SEC가 이제 이런 걸 모를 리도 없고 지금 필사적으로 hitman 소환 신청을 못하게 하라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도 영상을 보다가 쭉 보다가 피식했는데 판사님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은 SEC 변호사가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새로운 SEC 변호사 이제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필사적으로 힘면 소환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최대한 벌려는 움직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분 말로는 자기 생각에는 SEC가 무엇인가 숨기는 게 있는데 리플사도 현재는 뭔지 모른다. 근데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직접적으로 리플사가 SEC한테 이번 소환이 된다면은 질문을 아예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고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 전달해 준 게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말씀드려 봅니다. SEC 그냥 니들이 판사해라.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살짝 얼린 하늘 보리차입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한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멤버십 창출 기능이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요즘에 시청자분들의 폭이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XRP 홀더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시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십 창출하는 거를 조금 망설였는데 그래서 보통 멤버십 사용하는 그 유튜버 분들 보면은 크게 전반적으로 후원 개념이라든지 정보에 있어서 차별성으로 등급을 나누는데 저는 이제 후원의 개념으로 멤버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차별성을 두긴 좀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입해 주신 분들이 membership 아주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 분명히 아실 거거든요. 근데도 가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액수를 떠나서 그 마음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혜택을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멤버십 전용 영상이라든지 지속적인 그 멤버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제가 드릴 거고요.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넷번 판사가 힘맨 소환은 주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두 번 부르는 거를 매우 꺼림직하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7월 19일에 힘맨 소환 신청이 될런지 SEC가 다시 항소를 할는지는 하루 이틀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소환권에 대해서 SEC will likely direct hitman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시를 하려 그러는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받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말라고 사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hitman은 개인 변호사도 대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양쪽 파티 SEC하고 리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질문할 부분하고 안 할 부분을 미리 서로 사전에 범위를 정해서 질문 부분에서 계속 말을 해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다시 나한테 와라. 판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라. 좀 이런 내용인데 진짜 지겹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예상대로 리플사가 원하는 대로 힘맨 소환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SEC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 승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현재 방금 드린 부분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질문할 거를 뺄 거면은 요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서로 이제 질문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해도 되냐? 안 하면 좋겠다. 이거 안 된다. 싸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인포멀한 미팅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근거는 미국 법정 시스템의 90%가 합의를 유도를 하고 지금 이 케이스를 쭉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hitman 프로세스 소환하는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계속 양쪽에서 합의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hitman이 제 예상으로는 법정에 나오더라도 무엇보다 본인 안전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통해서 분리하는 거 답변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판사님이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여기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고요.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